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맨시티에 떠오르는 에이스 음바페, 홀란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특급 유망주 필 포든 선수를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디테일하게 분석하기 전에 포든이 지금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 알아보죠. 자, 요 빨간색이 포든의 능력치고 요 파란색이 리그 전체 공격형 미드필더들의 평균 능력치입니다. 포든이 훨씬 넓고 뚱뚱하죠. 보시면 골 기대값, 슈팅, 상대 박스 안에서의 터치, 패스 성공률, 크로스 성공률, 드리블 성공률 다 높아. 딱 하나가 딸리는데 이거는 턴오버야. 턴오버? 뺏기는 거. 그러니까 덜 뺏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그래프에서 가장 놀라운 건 여기입니다. 포드는 21살, 다른 공미들은 평균 26살. 제일 어린데 제일 잘하네. 자, 그런데 의외로 포든이 어시스트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90분당 0.19개. 얘네 때문인가? 어떤 스타일이세요? 자, 필 포든 선수 어릴 때부터 다비드 실바랑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포든의 롤모델이 실바이기도 했죠. 왜 그랬냐면 포든이 맨시티 유스에서 뛸 때 이 실바 자리, 메잘라 자리에서 뛰었었거든. 그리고 포든이 맨시티 1군에 콜업되고 나서는 실바랑 같이 훈련하면서 튜터링도 받고 그랬어요. 원터치 임마, 원터치. 돌아. 자, 그리고 포든이 어릴 때 별명 중에 스톡포트의 이니에스타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스톡포트는 포든이 태어난 곳. 자, 그러니까 어릴 때는 다비드 실바, 이니에스타 이런 선수들하고 비교가 됐는데 크면서부터는 그 특유의 탈압박, 특유의 전진성 때문에 잭 윌시어 선수와 많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포든은 윌시어랑 다르게 윙 포워드도 된단 말이에요. 유니크해. 멀티플레이어. 자, 포든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포든이 왼쪽 윙포워드로 제일 많이 뛰었고, 그 다음 중앙 미드필더, 그 다음은 오른쪽 윙포워드를 많이 뛰었죠. 또 펩 감독이 더블 폴스 9, 그러니까 가짜 9번을 2명 쓴 거예요. 거기다가 필 포든 넣으면서 필 포든은 가짜 9번도 쌉 가능. 자, 이렇게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을 멀티플레이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멀티플레이어라는 말의 뉘앙스는 뭐 한 포지션에 엄청 특출나지 않은 약간 애매한 그런 느낌인데, 필 포든은 진짜 어디다 갖다 놔도 오지게 잘합니다. 필 포든을 두고 어떤 전문가는 포드는 왼쪽 윙어로 뛸 때 제일 나아요. 또 다른 전문가는 오른쪽 윙포워드로 뛰면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자기가 잘 쓰는 왼발을 쓸 때 그때 가장 위협적입니다. 또 누구는 아니에요. 포드는 프리 넘버 8, 그러니까 중앙에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때 짱입니다. 요렇게 의견이 다 갈려요. 너무 신기하죠? 자, 그래서 포드는 한 경기 내에서도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뜁니다. 예전에 리버풀전 때 딱 그랬었죠. 전반 초반에는 폴스 9으로 뛰면서 수비 열심히 해줬다고, 리버풀이 빌드업 할 때 요렇게 내려와서 티아고의 패스를 끊어 로드리 거쳐서 다시 포든한테 오면 돌아서 마레즈한테 찔러, 그리고 자기는 또 빈몸으로 침투해. 또 종종 이렇게 왼쪽으로 빠져서 윙어처럼 크로스 올려. 또 후반에는 오른쪽 윙포워드로 뛰면서 전방 압박, 어시스트, 마지막에 오지는 추가골까지. 자, 이렇게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는 포든을 두고 펩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윙어로 뛸 때는 한 템포로 플레이해야 하고, 미드필더로 뛸 때는 한 타이밍 늦게 플레이해야 하죠. 포든이 이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게 되면 한 10배는 잘해질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미드필더가 한 타이밍 늦게 플레이해야 한다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파우사입니다. 영어로는 퍼즈, 잠시 멈춤. 그러니까 패스하기 가장 적절한 순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들어가는 그런 판단력. 자, 그러니까 펩의 말은 윙어로 뛸 때와 미드필더로 뛸 때 각각에 맞게 적절하게 디시전 메이킹,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력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미 괜찮던데? 그런 거는 토트넘에 필요하지. 모우라, 공간 넓은데 호랑이 굴로 비집고 들어가는 그 나쁜 습관. 라멜라, 지고 있는데 라보나. 어웨어니스. 어웨어니스란 인식, 의식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포드는 훌륭한 선수답게 당연히 주변 스캔을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인식 능력은 주로 포켓에서 빛을 발하죠. 이렇게 리턴을 낼지 아니면 턴을 할지, 턴을 한다고 하면 어느 방향으로 돌지, 또 아니면 이렇게 돌려놓고 빈몸으로 들어갈지, 주변 인식 능력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볼을 갖고 있을 때도 항상 헤드업, 고개 들고 주변 상황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고개 들고 드리블하는 거 쉽지 않아요. 훈련 엄청 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필 포든이 하는 훈련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드리블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코치님이 어떤 색깔을 싹 들면은 그 색깔의 콘이 있는 곳으로 드리블을 곧바로 하는 거예요. 볼은
포드는 볼대로 정교하게 다루면서 전방의 시각 정보를 받아 누리는 거지. 그러다가 코치님이 두 손을 이렇게 딱 들면 바로 턴해서 슈팅 시계에 가는 거야. 백풋. 자, 백풋이란 말 그대로 뒷발입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자, 포든이 볼을 받을 때 항상 뒷발로 받거든요. 자, 뭔 얘기냐? 동료로부터 횡 패스를 받을 때 이렇게 앞에 발로 받으면 몸이 다칩니다. 그럼 패스가 이쪽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포든처럼 이렇게 뒷발로 볼을 받게 되면 몸이 사라라 오픈됩니다. 그럼 당연히 경기장을 더 넓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반대로 전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다시 갈 수도 있고 뭐 좋은 판단하는 거지. 자, 유튜브 찾아보시면 펩 과르디올라 감독님이 옛날에 선수 시절 때 강의 영상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뒷발로 볼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포드는 딱 그 습관이 이미 돼 있어. 공격적인 퍼스트 터치. 저 같은 동네 축구 쩌리들은 무서우니까 항상 뒤쪽으로 잡아놓죠. 하지만 포드는 항상 이렇게 대각선 앞쪽, 최대한 앞쪽으로 잡아놓습니다. 이렇게 풀백이 찔러주는 패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는 이렇게 옆이나 뒤쪽으로 잡아놓는다고. 하지만 필포드는 한 바퀴 삥 돌아서 앞쪽으로 잡아놓습니다. 상대 수비랑 마주보면 포든이 이길 확률이 크거든요. 이런 턴 동작을 또 디스가이즈 트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리고 공이 이렇게 높이 뜨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발바닥으로 잡아놓든 발등으로 떨어뜨리든 하잖아요. 근데 포드는 이렇게 앞쪽으로 트래핑 해놓고 도망갑니다. 자, 그리고 포드는 퍼스트 터치뿐만 아니라 세컨드 터치도 아주 공격적입니다. 자, 이렇게 풀백이 전진 패스를 줬다. 근데 뒤에서 압박이 온다. 포드는 잡고 바로 돌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잡아놓고 그 발로 스텝 한번 또 밟고 뒤늦게 치잖아요. 그러면 느리단 말이야. 그럼 뺏긴단 말이야. 근데 포드는 볼을 잡아놓은 이 발을 땅에 아예 대지를 않습니다. 잡아놓고 치고 공중에서 빡빡 두 동작이에요. 이러니까 수비가 당하는 거죠. 못 따라와. 강력한 전진성. 자, 영국 현지에서는 포든을 다이나믹 볼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볼을 캐리 쭉 가지고 가는 선수인데 그게 너무 다이나믹하대. 근데 그 말이 딱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볼 받기 전에 바디 쉐입을 오픈해. 그리고 책 숄더 어깨 뒤쪽 바라보면서 주변 인식해. 그리고 백풋 뒷발로 볼 받으면서 하프 턴해. 근데 이 하프 턴이 순식간이야. 막을 수가 없어. 그리고 클로스 컨트롤 볼을 다루는 게 너무 세밀해. 자, 어쨌든 이렇게 몸을 돌려서 상대 골대를 바라보는데 패스 줄 때 있으면 과감하게 뿌리고 아니면 드라이브 쭉쭉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링가드나 모우라도 물론 볼 캐리어입니다. 근데 포든이 조금 다른 점은 프레스 레시스턴트 압박을 견디면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방에서 수비들이 방해를 해도 어떻게든 볼을 지켜서 전진하고 만다는 거죠. 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포드는 전진 드리블을 엄청 빠른 속도로 해 나갈 때도 볼이 발에서 그렇게까지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볼이 보폭의 일부인 것 같은 느낌? 이러면 아무래도 볼을 뺏길 확률이 적죠. 근데 다른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뻥 쳐놓고 뛰고 뻥 쳐놓고 뛰고. 왜 모우라가 생각나냐? 드리블. 자, 전진도 전진이지만 포드는 드리블 자체도 아주 세밀하고 위협적입니다. 일단 호빙요 같은 스텝 오버형의 드리블러는 아니죠. 일단 볼과 함께 빠르게 달리다가 수비수의 무게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스타일인데 이게 굉장히 간결합니다. 자, 일단 스텝 페인팅, 스텝을 크게 한번 밟으면서 구라치는 거지. 아니면 공을 아예 안 건드리고 이렇게 스텝만 밟아서 흔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포드는 드리블을 할 때 볼을 굉장히 과감하게 쳐놓습니다. 우리처럼 뺏길까봐 겁먹어가지고 이렇게 수비수랑 먼 쪽으로 드리블을 치면 수비수가 더 유리해요. 살짝만 방향 바꿔서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포드는 이렇게 수비수 바로 옆으로 과감하게 쳐놓습니다. 이러면 수비수는 옆이 아니라 뒤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겠죠? 쉽지 않아요. 느려. 그리고 포드는 항상 볼을 몸 안쪽에 놓습니다. 그래서 잘 안 뺏겨. 이니에스타 같아. 그래서 라크로케타도 자주 하나? 자, 포든의 이런 드리블 능력은 맨시티한테 아주 필요합니다. 맨시티를 상대하는 팀들은 보통 로우 블럭 라인을 엄청 내려서 수비한단 말이죠. 그러면 좁은 공간에서 상대 선수를 베껴낼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니까 포든이 딱이지. 패스. 자, 보통 이렇게 기술 좋은 선수들은 짧은 패스에 많이 의존하는데 포드는 패싱 레인지, 패스 범위도 엄청 넓습니다. 딥 라인 미드필더 위치에서 양쪽으로 빵빵 오픈 패스 때리는 것도 가능해요. 이거는 아마 포든의 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실 거야. 왜냐면 포든이 스콜스처럼 커주기를 바랬대요. 나중에 우리 아들도 저기 축구 선수 하면은 손목도 얇고 발목도 얇고
그리고 이렇게 수루 패스 넣을 때 상대 수비를 속이는 disguised 패스도 종종 보여주죠. 김덕배식의 수루 패스도 어렵지 않습니다. 볼 받고 돌아서서 땅볼로 쫙쫙 뿌려주는 이런 패스가 정말 정확해요. 이런 패스를 영어로는 인치 퍼펙트 패스라고 합니다. 정말 인치 단위로 정확하다는 거지. 슈팅. 자, 포든이 키가 큰 건 아니지만 다리가 비교적 길쭉합니다. 이렇게 다리 긴 선수들이 슈팅하면 어떻다고요? 이 채찍 같은 느낌? 포든도 슈팅이 아주 빨래줄이에요. 자, 그리고 포든이 슈팅할 때 노룩 슈팅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파 포스트로 때릴 것처럼 하다가 니어 포스트로 확 꺾어 찰 때 주로 보이는 증상이에요. 이런 선수는 많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크로스가 이렇게 넘어와서 인사이드로 밀어 넣을 때도 노룩 슈팅 조집니다. 저 보세요. 파 포스트 쪽을 보고 있지만 니어로 툭 밀어 넣죠. 이거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골키퍼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요. 자, 그리고 뭐 당연히 슈팅 타이밍 빠르겠죠. 리버풀전 때 로버슨을 앞에 두고 때렸던 고 슈팅, 그때도 풀 터치 후 슈팅이 아니라 하프 터치 앤 히트, 그러니까 슈팅 직전에 살짝 밀어넣고 바로 때리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안 때리죠. 밀어넣고 세워라 내워라 피파키 D 누르고 있는 것처럼 천천히 때립니다. 그러면 다막 자, 그리고 포든의 슈팅은 주로 낮습니다. 자, 이 그림은 포든이 슈팅을 주로 어디로 때리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초록색은 골, 빨간색은 빗나가거나 막힌 거. 근데 보면 대부분 낮게 때리죠. 골키퍼가 막기 어려우니까. 개빨라. 프리미어리그에서 10번째로 빠른 선수예요. 지난 시즌 아스톤빌라전에서 37.12km/h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빠른 거예요. 자, 이 선수의 무서움은 미드필더의 지구력과 윙어의 순간 속도를 동시에 지녔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든이 특이한 게 초반 가속을 할 때 상체를 엄청 숙입니다. 마치 육상 선수들 초반 스타트 자세처럼. 왜 그러냐고요? 상체를 숙이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니까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죠. 근데 앞으로 너무 쏠리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스털링이 이렇게 달리다가 결국 넘어졌잖아. 하지만 포드는 고꾸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일단 하체가 엄청 튼튼해요. 버티는 거야. 그리고 고개를 들어요. 무게중심 살짝 뒤로 하는 거지. 또 바디 밸런스가 워낙 좋아요. 넘어질 듯 하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쭉쭉쭉 치고 나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립니다. 자, 토니 클라크라는 포든의 스프린트 코치가 말하기를 포든이 예전에는 팔 위치도 낮고 이렇게 옆으로 막 흔들었대. 그리고 초반에 보폭도 되게 넓고, 근데 지금은 그걸 다 고쳤다 이거예요. 팔도 스프린터처럼 높게 치고 초반 스텝도 따다다닥 엄청 빨라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포드는 체력, 스태미나도 오집니다. 파리 생제르맹이랑 4강 1차전 때 봤죠? 무려 86분에 수비수 다 제끼고 슈팅까지. 아, 장난 아니야? 용기. 과르디올라가 포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is a guy who never hides. 그는 절대 숨지 않는 선수다. 어느 상황에나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저렇게 찬스가 날 것 같다 싶으면 포든은 과감하게 두루가는 거야. 이런 용기, 과감성이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훌륭한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평범한 선수들은 실수를 두려워해서 숨어요. 저렇게 뛰어 들어갈 수 있는데 무서워서 숨는 거야. 실수할까봐. 그래놓고 막 타이밍 늦어서 못 받는 척. 저런 거는 내가 잘하지. 수비. 자, 포드는 감독이 절대 미워할 수 없는 게 수비까지 엄청 열심히 합니다. 디펜시브 트랜지션, 수비로 전환될 때 바로 수비하는 자세가 아주 좋아요. 우리 팀이 뺏기자마자 바로 압박해서 볼을 뺏거나 아니면 실수 유도하는 거죠. 버거슨 덕분? 자, 포든이 이렇게 훌륭한 선수로 성장한 데에는 퍼거슨 감독님의 영향도 조금 있을 겁니다. 때는 2011년 챔스 결승에서 맨유가 바르사한테 1대3으로 패배했었죠. 이 경기 끝나고 영감님이 양팀 선수들의 실력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영국에선 유스 선수들 훈련 하루에 90분밖에 못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원하는 만큼 한다고요. 우리도 그들처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본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무리뉴인가? 이 말을 듣고 영국 축구협회가 바로 엘리트 양성 계획 EPP를 발표합니다. 훈련 시간 대폭 늘리고 선수 스카우트 거리 제한 없애고, 그 전에는 구단에서 90분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만 스카우트를 해야 됐거든요. 그런 거 없앤 거야. 자, 그때 그렇게 유소년 정책을 뜯어 고쳤더니 요즘 잉글랜드 유망주들 어떻습니까? 골 어마어마하게 잘 차죠. 산초, 마운트, 레시포드, 라이스, 벨링엄, 그리고 필 포든. 아마 그때 퍼거슨 감독님의 정책 제안이 없었던
없었다면 필포든 같은 선수들은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퍼거슨 감독님은 맨유의 레전설이고 맨시티는 맨유의 라이벌인데 여기서 포든이 생각해보면 유소년 정책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우리나라도 화이팅 할 수 있어. 단점. 포든이 왼발만 너무 심하게 쓰긴 하지 오른발을 잘 안 쓰긴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메시는 뭐야? 이거는 단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건가? 자, 그리고 포든이 가끔 위험 지역에서 뺏길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지컬, 물론 지금도 하도 빠르니까 아예 몸싸움을 안 하게끔 요리조리 피해 다니지만 탄강가한테 한번 시게 막혔거든요. 피지컬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47. 자, 포든의 등번호 47번입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맨시티 1군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좋은 번호로 바꿀 수 있었는데 안 바꿨대요. 이게 다 할아버지 때문이랍니다. 할아버지 로니 포든 씨가 47세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걸 기리기 위해서 안 바꾼다고. 아, 멋있어. 트로피. 자, 포드는 트로피가 벌써 10개입니다. 일단 어릴 때 U17 대회에서 우승했고요. 성인 무대에서도 벌써 9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케인, 손흥민은 참 그래도 포든이 성격이 좋은 게 카라바오컵 결승 때 손흥민 선수 위로해주더라고요. 저 우승컵 9개인데 하나 줄게요. 네? 진짜. 우승하고 싶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자, 포든 선수 잉글랜드 대표팀에 소집됐을 때 호텔에 여성분들을 불러서 구설수에 오르긴 했지만 음바페 홀란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차세대 유망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잉글랜드 유망주 마운트랑도 약간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 나가고 있죠. 포든 선수 앞으로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챔스 결승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아, 심심해. 야, 대표팀 원래 이렇게 심심하냐? 야, 아이슬란드 모델 애들 한번 불러볼까? 야, 불러야 돼. 그럼 오늘 밤에 야, 왔다. 어떻게 생겼지? 아씨, 사람 불러놓고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개빡치네 진짜. 오케이. 됐어. 너 진짜 잘한다.